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연초 들어서 시장이 매일매일 좋은 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특히 코스닥이 어제 3천억 가까운 대량의 매도가 출회되면서 조금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매도 물량을 전부 다 또 외국계 창구에서 걷어들이면서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아무래도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둔화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또 다가오는 CPI 발표를 앞두고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서 강한 투심을 조금 불러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내일이 CPI 발표일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CPI 지수는 6.5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게 7.1이었거든요. 7.1로 발표가 됐었는데 6.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무려 0.6포인트가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기대감이 조금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항상 그래요. 기대가 크면, 그리고 우리가 CPI에 대한 기대를 크게 잡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만약에 CPI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6.5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6.5가 발표가 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지, 반대로 6.5를 기대했는데 6.8이나 6.6이 나와서 분명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대폭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도 내일 모레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가면서 종가 무렵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을 조심해서,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을 지금부터는 조금 체크를 하면서 한번 봐볼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 하향 곡선에 대한 확인과 단기 투자 심리 개선이 맞물려 연초 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잘 나와서 더 올라가면 좋은데, 잘 나왔는데 만약 못 가면 차익 매물 출회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은 특히 그런 관점에서 조금 주의를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전달 드립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훨씬 좋은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하루 종일 줄줄 흐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코스닥이 훨씬 강했고 상승폭도 훨씬 크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계와 기관 창구에서 어제 대략 2,8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은 2,000억 정도 다시 주워 담으면서 또 강하게 시장을 좀 끌어올렸었고요. 기관계에서는 금투가 더 이상 팔지 않으니까 어제 금투에서 2,10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한 물량을 거의 대부분 외국계에서 받아가고 금투가 또 일부 추가로 사면서 기관계 쪽에서 특히 오늘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일 양시장이 조정을 보인 가운데 간밤 파월 연설은 특별히 신선하고 아주 매파적이었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상되었던 발언이 나옴으로써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하며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파월 의장을 포함 연준 위원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에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시장 반등 흐름만 놓고 보면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야겠지요. 그러나 채권 시장이나 이러한 채권 시장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환율이 지금은 124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언제든지 환율 측면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지금은 환율과 주가가 궤를 같이 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환율에 먼저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 코스닥에 3천억 가까운 대량 매도를 퍼부은 기관의 물량을 금일 외국인이 주워 담으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상승폭을 만들어 주었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오랜만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라선 대형주에서 일부는 코스닥으로 매기가 옮겨갔을 수도 있는데, 이는 내일 있을 CPI 발표가 아주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CPI 발표
자체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를 시장의 컨센으로 잡고 있는데요. 6.8이 나오면 안 좋겠죠. 6.5가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것도 안 좋겠죠. 뭐 6.8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그거를 다시 주워 담아서 끄집어 올린다면 이거는 아주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도 시장은 시가부터 갭 상승 이후 빠르게 상승을 이어갔는데 코스닥은 가고 코스피는 빠지는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대형주 기준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정도 흐름만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을 보면 될 듯하고요. 금일은 그 외 그간 많이 빠져내려왔던 태조 이바운 섹터가 오랜만에 반등을 세게 해줬던 것 같은데, 이쪽도 사실 가고 있는 몇몇 종목만 가는 종목들을 몇몇 종목만 좀 더 세게, 시장 대비 세게 움직이고 있어서 종목 선별을 굉장히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주식시장 저도 오래 있으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스터디하면서 보시다 보면 그런 옥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차츰차츰 계속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테마의 순환이 너무 빠르고, 뭐 항상 그렇지만요, 새로운 내용으로 올려치는 경우도 많아 저 역시도 조금 버거움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의 경우 가상발전소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하여금 전력을 끌어다 쓰고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전력 통계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를 말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가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잘 돼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막 부각을 받지 않은데,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협력해서 뭘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장막판에 대거 올라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는 뭐 한두 종목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네요. 일단 구글, GM, 포드, 썬파워까지 해서 가상발전소로 전력망을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SATEN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뭐 정확히 SATN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도체 뭐 이쪽 종목인데, 뭐 사업 보고서 상에서 이런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을 간 것 같고, 대명에너지도 VPP 가상발전소 관련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게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니까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챗 GPT 세상에 없던 신선한 내용이라고 했죠. 여전히 좀 강세고요. 이따가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로봇,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과열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을 할지, 또는 오늘 코컴처럼 단기 과열 끝나고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는 광기의 종목이 돼버릴지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량 소화도 해야 되고 올라가면서 순탄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뭐 이런 복잡한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요. 그로 인해서 모든 로봇주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봐야 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그리고 저도 주말 우리 회원님 방송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추천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이냐면 4분기까지는 태양광 모듈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죠. 폴리실리콘 가격은 마이너스 50% 급락했는데 모듈 가격은 고작 3%뿐이 안 빠졌다. 즉 4분기까지는 괜찮다 라는 관점으로 봤는데, 오늘 뭐 미국의 태양광 종목군들도 셌고, 오늘 뭐 하나솔루션 투자 이슈도 있었고, 가상 발전소에 태양광과 결합한 뭐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매우 세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실적과 주가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단기 매도를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옴 및 UAE 방문 엮어서 볼게요. 엮어서 일단은 한미글로벌은 어제 오후에 이 네옴 이후에 디아라는 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일단 거 기사에 한미글로벌이 적시가 되다 보니까 좀 오늘 시간 외에 좀 강한 것 같고요. 시간 외에 거래 대금이 한 110억까지 터졌다 보니까 내일 오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방문의 정확하게 목적을 딱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원전과 방산 세일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특히 바라카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바라카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진행을 할 것이고, 바라카 원전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밥도 먹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원전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주도 좋겠지만 원전 관련주를 이번에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정부의 이 시그니처가 일단은 원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원전 관련주를 좀 더 포커스를 갖추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파이어 레이즈가 오늘 아침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추천드렸었고, 사파이어 레이즈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D램에 이제 그동안 서버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 사파이어 레이즈 CPU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판이 바뀔지 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모든 게 국한돼서 같이 움직였을 수도 있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이즈가 나오기 전에 재고 이슈가 있었던 뭐 D램 관련된 사업이 이 이후에는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섹터에는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면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대부분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전부 다 빨간색을 그렸습니다. 뭐 대부분 강하게 지수보다 세게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래대금 상위도 오늘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회복된 모습이라 시장의 활기는 많이 돌아온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시간 외에 종목 몇 개만 보면은 이제 이런 금융당국의 정보 접근 강화, 생체 인증 도입이라는 이슈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드론 공격, 드론 한국에 넘어온 거 대해 외국에서 보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이 정보 보안 쪽이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거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 항상 시간에 종목군들이 많이 떠버리면 그 다음날 오히려 들어가면 먹는 것보다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자, 지수 보죠. 지수 먼저 일단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구간까지 넘어와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박스권을 갈 것인지, 일단 미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폭이 남아 있어 보이고, 코스닥 시장을 볼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60일 이평선에 딱 붙어 있는데요. 저는 돌파하고 일단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하면은 이런 구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CPI가 잘 나와서 그런 우려감을 떨쳐버려야 이런 구간에서 V자 형태의 반등이 지속될 걸로 좀 보여지네요. 최근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시장에 온갖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왔다가 또 올라가면 그런 소리들이 싹 들어가 버리는 게 참, 지금은 막 골디락스 장세를 막 예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지켜주고 있는데 단기 박스권 상단, SK 하이닉스도 단기 저항권,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물량, 대량의 수급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 눌리면 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끝내 들어가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한 2%대까지 다시 올라와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구간들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급락이 떨어져서 내려온다면 하단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좀 기다려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기관계에서 최근 2천억 이상 강하게 매일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기관 수급주로 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카카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해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시점에 한번 쏟아 부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많이 안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해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일단은 좀 생각하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좀 보면요,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포스코홀딩스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기다가 결국 돌파할 수도 있어서 얘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종목이고,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나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전부 다 UAE 방문에 동행하는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하나솔루션은 3조 2천억 미국 투자 이슈, 그리고 지난번에 강하게 상승했던 이 초입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균적 반등 흐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런 구간들 오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더라도 매도로 잡고 또 내려왔을 때 뭐 밑에서 좀 본다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MDS테크라는 종목이 그저께 권리락을 맞고 어제 상한가에 갔다가 오늘 급락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급락을 해서 밑에서 잡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길게 펼쳐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어제 무너져 내려온 거죠. 근데 오늘 장중에 그런 역사적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제가 볼 때 매매를 한번 시도는 해봐도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처음 거래했던 거는 MDS테크 오늘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좀 매매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좀 들어가서 반 팔고, 상한가 라인에서 반 팔고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길래 판 거 다시 사서 분할 매도로 전량 매도를 일단 하고 좀 나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늘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우 장 초반에는 좀 셌다라고 좀 느껴졌던 종목이고요. 자, 그 밖에 UAM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면 어제 자연광경이 매우 세게 올라왔죠. 시가가 무려 8%가 떠버려 가지고 시가가 좀 다소 좀 높은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가에 빨리 들어가서 순식간에 먹고 나왔더라면 뭐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 베팅으로 그냥 도전해서 빨리 먹고 빨리 나왔다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고, 내일 이제 한번 내려오겠죠. 내려온다면 많이 밀리면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매하고 시간 외에 매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종가에 조금 모으다가 그냥 갭 들길래 동시호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그냥 마무리를 졌고요. 자연광경은, 자, 자연광경 외에도 뭐 아세아 택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좀 이쪽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볼 바에는 원전 쪽을 좀 보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한신기계가 시간 외에 좀 강세를 보이고 떴다가 좀 밀렸죠. 근데 오늘도 한신기계 나쁜 흐름은 아닌데요. 일단 한신기계부터 하나하나 보죠. 지투파워도 이 구간에서 살짝만 하루만 밀려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신기계도 뭐 기준선을 잡고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바닥권에 다 있죠. 바닥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중에서는 항상 BHI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는데, BHI도 또 다시 이 구간을 뚫고 이 8,000원 라인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대형주 입장에서는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결국은 이런 19,000원 언저리까지 한정기술도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중간에 뜬금없이 가상발전소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누리플렉스가 일단은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누리플렉스가 가장 빨리 움직여서 이거 뭐지 하고 했는데, 대명에너지가 먼저 움직였구나. 그래서 사실은 대명에너지가 움직일 때 저는 이게 이제 그거죠. 태양광이 가길래 그래서 가나 하고 좀 따라 붙었었는데, 얘는 제대로 매매를 좀 못했었고요. 누리플렉스가 그 다음에 상승률을 이기고 얘가 대장이구나 하고 매매를 하고 상한가를 갈 줄 알고 봤었는데, 얘가 죽어서 일단 테마가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좀 안 봤었는데요. SATN이라는 종목이 또 급하게 굉장히 빠르게 또 상한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참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매매하기가 이쪽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오후장에 거의 매매를 쉬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의 매매를 쉬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삼지엔터라는 종목 최근 신고가를 지속해서 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꽤 강하게 들어왔고 투신이 물량을 출회하지 않는 모습인데, 막판에 이 고점을 경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은 좀 나온 것 같네요. 그래도 추세가 살아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내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매매를 좀 이어서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샀던 거는 팔고 일부 남겨놓고 여기서 좀 더 사서 다시 팔고 밑에 좀 잡아서 좀 들고 좀 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솔트룩스라든지 챗 GPT 관련해서 솔트룩스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뭐 윗꼬리 다 빼고 몸통 기준에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상태고요. 좀 눌림을 저는 좀 기다려 보고 싶네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그리고 어제 강했던 코난 테크놀로지 하루 이틀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지 이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메인으로 엮여있는 몇몇 종목만 보면 되지 않나. 셀바스 AI 시간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내일 이 종목도 이 시간외에서 이런 구간이죠. 이 윗구간을 지금 넘겼다가 깨졌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윗꼬리가 있는 자리는 8,750원입니다. 이 8,750원을 장악하고 올릴 것인지, 즉 내가 매매 포지션을 잡으면 돌파할 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눌렸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이 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종목이 보면 지난번에도 갭 뜨고 죽였다가 돌파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바로 가기보다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매물을 다 소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하나의 이 덩어리를 먹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다음 박스권은 이 구간까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확대할 수는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강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HFR이라는 종목도 이런 구간들 참 좋은 자리였고요.
참 좋은 자리였고, 현대중공업도 내려온다면 참 좋은 위치에 놓여있을 종목이고, 이런 정상적인 업종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지금 나쁜, 시장이 돌아가니까 종목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그나마 실적 관련해서 크게 우려감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가 21선이죠. 21선 돌파를 했으니 21선 지지를 받고 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